안녕하세요. 두잇 시언어 입문의 저자 김성엽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첫째 마당에서는 시언어의 기본 문법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구성이 비효율적이거나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 또는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울 둘째 마당에서는 데이터를 좀 더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이런 데이터를 메모리에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 구조를 좀 더 짜임새 있고 확장성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12장에서는 데이터를 그룹지어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 수 있는 배열에 대해서 배우고 C언어가 문자열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 학생 20명의 국어 성적을 저장하려면 국어 성적 기준이 short 2바이트 크기인 short 데이터 타입으로 만약 저장한다고 했을 때 20명의 국어 성적을 저장하려면 변수가 20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hort 데이터 타입으로 20개의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20개의 변수를 선언했는데 이 변수들한테 각각 0이라는 값을 넣어서 초기화를 하고 싶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줄의 명령을 사용해야 됩니다. 각 그 학생들마다 다 0을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20명은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학생 수가 500명이라면 이 쇼트 타입으로 500개를 선언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거의 이제 이렇게 커져가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첫째 마당에서 배웠던 방법으로는 사실 비효율적이라서 이런 표현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열이라는 문법이 제공이 됩니다. 배열은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그룹 지어서 표현할 수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20명이든 500명이든 아주 짧고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은 자료형이 같은 변수를 그룹 짓는 문법이고요. 대괄호를 사용해서 저장 공간을 몇 개 만들 것인지 명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에 이렇게 쓴 것이 앞에 했던 20명의 학생의 그 수학 성적을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메모리를, 즉 20개의 메모리를 한 줄로 표현한 방법입니다. 맨 앞에 쓴 게 자료형이 되고요. 두 번째 쓴 게 변수 이름이고요. 세 번째 대괄호로 묶인 20이라고 묶인 이것이 항목의 개수, 즉 요소의 개수입니다. 즉 shorted 형식의 자료형을 가진 메모리를 20개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고요. 그 메모리의 이름을 student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2바이트 크기의 정수를 데이터를 20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student라는 이 학생이라는 이 변수의 크기는 총 40바이트가 됩니다. 2바이트가 20개 있으니까 40바이트가 되고요. 이때 이제 배열을 선언할 때는 이게 배열을 선언하는 건데 배열을 선언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이 20이라고 적은 이게 요소의 개수를 지정하는 건데요. 이 20이라는 것을 반드시 상수로 적어야 됩니다. 변수가 올 수가 없습니다. 상수로 적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는 한번 정해진 배열의 크기를 바꾸고 싶다면 소스를 변경을 해야 되고 무조건 컴파일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배열이 쓰기 편한 문법이긴 하지만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 숫자를 바꾸게 되면 무조건 상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재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바꿀 수 없고 컴파일 할 때 이미 저 크기가 결정되어서 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배열이 쓰긴 쉽지만 그렇게 효과적인 문법은 아닙니다. 배열은 그룹으로 묶인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로 관리하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20개의 변수를 적는 것보다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배열을 이렇게 선언된 배열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20개의 메모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가장 앞에 있는 이 배열이
대괄호를 표현해서 스튜던트 0, 1, 2, 3 이렇게 해서 19까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각각이 숄트 타입이기 때문에 전체가 40바이트이고요. 배열의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은 배열에 20개가 있으면 그 항목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인덱스는 배열의 세기는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는 방법이고요. 배열의 요소가 n개, 아까처럼 20이라면 세기는 0에서 19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n-1까지 가능합니다.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던 분이 시연을 할 때 헷갈리시는 부분이, 우리는 보통 뭐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순서를 1, 2, 3, 4 이렇게 많이 가지만 C 언어는 대부분 제로 베이스를 씁니다. 0을 기반으로 하는 그 색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게 0입니다. 0. 그래서 만약 20개가 있다면 0부터 있는 거니까 20은 없고요. 19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했던 스튜던트 배열 선언을 변수를 썼을 때 요 스튜던트라고 적고 쓰고 싶으면 대괄호를 써서 여기 색인을 적고 쓰시면 됩니다. 그 대신 색인은 0부터 시작해서 19까지 쓰기 때문에 20이라는 것이 없는데 써서 버그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배열의 특정 요소에 값을 대입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배열은 쓸 때 항상 이 대괄호 기호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대괄호 표시를 쓰고 자기가 쓰고 싶은 위치를 대괄호 사이에다 명시하고 쓰면 그 위치에다가 어떤 값을 넣거나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으면 이건 선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스튜던트라는 이 배열에 1이라고 되어 있으면 0부터 시작하니까 두 번째 있는 거겠죠. 그 스튜던트 배열의 두 번째 있는 항목에다가 10을 대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변수 쓸 때는 이 대괄호를 적지 않지만 배열을 쓸 때는 반드시 대괄호를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입을 이렇게 쓰시면 10이라는 값이 이 스튜던트 배열로 구성된 이 메모리에서 두 번째 위치한 곳에 10을 대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20개의 이 메모리가 있는데, 그죠? 숄트 타입의 20개의 메모리가 있는데, 두 번째 위치, 그죠? 0이 제일 앞이고요. 1이 두 번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위치에다가 이렇게 10을 대입하는 코드였던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대괄호를 쓰고 쓰는 이 세기는 19까지가 있습니다. 20을 쓰면 다른 메모리를 침범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프로그램을 할 때 배열의 색인을 다룰 때는 항상 자기가 만든 것보다 하나 더 작은 숫자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대신 이게 실제로 19까지인데 20 쓰는 거는 컴파일러가 잡아주지 않습니다. 20이라고 쓰더라도 실제 20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 처리가 되지 않아서 컴파일 오류, 즉 문법 오류가 아니라 버그, 의미상의 오류로 전환되기 때문에 잡기도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이 막 이상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값이 막 바뀌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 이제 배열의 크기가 잘못되어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 요소를 기존에 아까 그 변수를 20개를 제일 첫장에서 변수를 20개 만들어서 쭉 넣을 때는 전부 다 하나씩 값을 막 0을 다 대입하고 싶으면 20줄에 걸쳐서 한 개씩 다 대입을 했어야 했잖아요. 근데 배열은 이 대괄호를 사용해서 그 안에 인덱스 색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인덱스라는 변수를 만들고 1을 넣었고요. 이렇게 스튜던트에다가 인덱스,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때는 반드시 그 대괄호 안에 상수를 적어야 되지만 이렇게 사용할 때는 이렇게 변수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선언할 때는 절대로 이 안에 변수를 적을 수 없고 상수를 적어야 되지만 지금처럼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스튜던트라는 배열로 선언된 것의 첫 번째 항목이겠죠. 첫 번째 항목,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이죠. 인덱스가 1인 두 번째 항목에다가 10을 대입하고 싶으면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1에다가 10, 이런 의미로 쓸 때는 여기에 상수를 적어도 되고 변수를 적어도 됩니다. 따라서 변수를 적을 수 있다라는 뜻은 반복문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변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튜던트 배열에서 0, 4번 요소에 5를 넣는다고 해볼게요. 아까 스튜던트 배열이 20개가 있는 경우에 0에서
4번 항목, 그냥 총 5개죠. 5개에다가 5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타수줄에 걸쳐서 5를 다 대입해도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 결국 아까 우리가 변수를 20개 직접 선언해서 각각에다가 값을 넣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겠죠. 이렇게 쓰면 이 20개에다가 다 5 넣고 싶으면 이걸 20줄이나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직접 값 대입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배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대괄호 사이에 변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0에서 4번까지 0에서 4번 색인까지 다 5를 넣고 싶으면 반복문을 써서 i는 0부터 5보다 작을 때니까 0에서 4까지 돌겠죠. 그래서 총 5번 도는데 그 i 값을 스튜던트 이 배열의 이 대괄호 사이에 인덱스, 즉 여기 변수를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 i가 0에서부터 4까지 바뀔 때니까 스튜던트 0에서 스튜던트 4까지 전부 다 5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지금 직접 값 대입하는 방법이나 반복문 사용한 거나 결과는 똑같은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반복문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지금은 5개니까 이렇게 쓸 수 있었지만 스튜던트 크기가 1000이고 막 이러면 이걸 1000번 적어야 되는 거니까 1000줄이나 적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얘는 그냥 이게 1000이 되더라도 이 i가 5보다 작다가 i가 1000으로만 그냥 바뀌면 그냥 다 1000번에 해당하는 값이 다 5가 대입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따라서 배열은 단순히 메모리만 그룹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색인 기법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좀 일반적으로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변수를 초기화할 때는 그냥 는 해서 값만 적으면 됐죠. 근데 배열은 항목이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또한 배열도 지역 변수로 선언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배열을 전역 변수로 선언하면 전역 변수는 무조건 그 아무것도 초기화를 적지 않았을 때 0으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배열을 전역 변수로 선언되었을 때는 자동 초기화가 됩니다. 0으로 전부 다. 하지만 배열을 지역 변수로 선언하게 되면 자동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열에 그렇기 때문에 배열에 초기화를 하고 싶으면 자기가 원하는 값을 대입해서 초기화를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0을 넣어서 초기화를 사용합니다. 근데 꼭 0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열이 초기화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스튜던트라는 배열을 쇼트 형식으로 20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40바이트의 메모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첫 번째 항목에다가 스튜던트,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이었죠. 1번 인덱스니까 두 번째 항목에다가 10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printf를 이용해서 스튜던트 1과 스튜던트 2를 출력하도록 코드를 구성했는데 스튜던트 1은 이미 10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10이 찍히겠죠. 하지만 스튜던트 2는 지금 우리가 어떤 값을 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초기화되지 않아서 여기는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스튜던트 1은 10이 찍혔고요. 스튜던트 2는 어떤 값이 있는지 몰랐는데 마이너스 13108이라는 값이 찍혔습니다. 이 값은 뭐 소위 말하는 쓰레기 값이죠.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기화를 해놓고 쓰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스튜던트 배열을 20개 만들고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변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복문을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i는 0부터 i가 20보다 작을 때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스튜던트 i에다 0을 넣으라고 했으면 i가 0에서 19까지 바뀌겠죠. 0에서 19까지 바뀌면서 다 0 넣었으니까 스튜던트에는 전부 스튜던트 20개 항목에 전부 다 0이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튜던트 1에다가 10을 넣으면 스튜던트 1에는 당연히 10이 있겠죠. 그리고 스튜던트 2는 아직 값을 대입 안 했는데 처음에 다 0으로 초기화했으니까 얘는 0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찍어보면 스튜던트 1은 10이 찍혔고 스튜던트 2는 0이 찍혔습니다. 여기 다 전부 다 0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긴 합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반복문을 돌려서 초기화하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배열도 배열 나름대로의 초기화 문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배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괄호를 사용해서 항목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0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개 항목을 그룹 지어서 표현한다는 뜻으로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20개 항목을 0, 0을 20개 쓴 겁니다.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스튜던트 항목에 반복문을 쓰지 않고 스튜던트 변수의 20개 항목에 모두 0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면 정말 힘들겠죠. 왜냐면 20이니까 이렇게 적은 건데 이 스튜던트가 한 5천 된다고 5천 명 정도 된다고 해서 5천이라고 하면 이 0을 5천 개를 컴마를 찍으면서 써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길이의 코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전트를 쓰면서 0으로 다 초기하고 싶으면 0,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20개 적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것이 위에 적은 이 20개 적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C 언어를 개발한 사람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많이 제공합니다. 자기 그 시연을 만든 사람도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불편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쓸 때 어떤 문법을 썼는데 너무 불편하다. 너무 이렇게 왜 이렇게 불편하지 하면 분명히 그것을 단축화시키거나 더 쉽게 쓰는 표현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배열이 이런 초기화에서 단점이 뭐냐면 이게 3, 라고 찍으면 이게 뭐 시험 같은 데 갔을 때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3, 찍으면 0, 찍으면 다 0으로 채워지니까 3, 찍으면 다 3으로 채워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열은 무조건 초기화가 디폴트 초기화가 0으로 되기 때문에 3, 라고 찍으면 명시되지 않은 항목들은 전부 다 0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 찍으면 3이 앞에 3만 3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목은 전부 다 0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초기하고 싶다면 바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반복문을 사용해서 직접 값을 대입하는 게 더 좋습니다. 즉 초기화할 때는 쉼표를 이용해서 어떤 배열의 항목들을 자동 초기화하고 싶을 때는 0으로만 초기화되기 때문에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초기화하고 싶으면 직접 다 명시하시거나 아니면 방법문을 사용해서 초기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열을 쓰다 보면 배열의 크기를 선언할 때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는 5 이렇게 해서 1, 2, 1, 1 이렇게 써가야 되는데 C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 뒤에 있는 초기화를 직접 사용한 경우 이렇게 쓰면 초기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됐잖아요. 다섯 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숫자를 적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다섯 개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초기화 문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배열을 선언할 때 요 사이에 숫자를 적지 않아도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5가 자동으로 써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동 초기화 문법이 동작하기 때문에 숫자가 인식되기 때문에 여기에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 특정 요소의 값을 지정할 때는 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 보십시오. 이게 선언할 때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게 두 번째 항목이죠. 인덱스가 1이니까 두 번째 항목에 5를 대입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중괄호 쓰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변수값이나 상수값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5라고 이렇게 적을 수 없고 이렇게 만약에 적게 되면 구문 오류가 발생합니다. 중괄호를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중괄호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어떤 문법입니까? 복합 그러니까 문장이 됩니다. 단일문이 아니라 복합문이 적용돼서 이거는 어떤 대입이 아니고요. 그 뒤에 복합문을 하나 적는 거거든요. 복합문이 어떤 리턴값, 반환값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합문을 쓰고 복합문에 어떤 값을 대입하는 것처럼 쓰면 당연히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적으면 오류가 나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열의 요소 값들은 어떤 상수값만 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형의 숫자 2, 즉 상수값을 이렇게 대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산을 통한 값, 그러니까 데이터의 항목에다가 배열의 항목과 상수를 더해서 값을 대입할 수 있고요. 배열의 항목과 배열의 항목을 더해서 값을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건 어떤 형태도 다 가능하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꼭 상수만 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변수값 아니면 연산의 결과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 데이터라는 배열 5개짜리 값 1바이트 캐릭터면 1바이트죠. 데이터 변수로 5를 썼으니까 이 데이터 변수 배열로 선언된 이 데이터 변수는 5바이트 크기입니다. 1바이트짜리가 5개 있으니까 그리고 그 5바이트 크기에다가 1, 2, 3, 4, 5 이렇게 5개를 넣었습니다. 직접 초기화를 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리절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요. 리절트 변수는 0을 대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항목들을 다 합산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배열에 들어있는 5개의 값을 합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합산을 하기 위해서 합산값을 기억할 놈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리절트에는 0을 넣었고요. i는 어차피 포문에서 이렇게 초기화될 거기 때문에 초기화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돌리면서 i는 0, i가 5보다 작다라고 할 때가 있으니까 0에서 4까지 되겠죠. 왜냐면 데이터 배열이 5개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면 실제로는 데이터 0,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까지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는 5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 1, 2, 3, 4까지 돌도록 포문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각각 리절트 값에다가 데이터 i가 0에서 4까지 움직이죠. 그러면 처음에 둘 때는 데이터 0이겠죠. 그러면 1이 되고요. 두 번째 둘 때는 2, 세 번째는 3, 4, 5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각각 데이터에 있는 0번째 항목, 1번째 항목 이렇게 해서 다 더하기 때문에 리절트에는 1에서 5까지 더한 합한 값이 저장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실행해 보면 대열의 배열 합은 15입니다. 15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에서 5까지 다 더한 값이 15죠. 그렇게 배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배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C 언어가 기본적으로 빌트인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C 언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캐릭터, 쇼트, 인트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웠던 기본 데이터 타입, 즉 빌트인 데이터 타입이고요. 근데 C 언어가 3바이트 데이터 타입이나 5바이트 데이터 타입, 뭐 7바이트 데이터 타입 이런 거 제공을 안 하거든요. 근데 안 하면 못 쓰느냐? 못 쓰지 않고 사용자가 그런 크기를 자기가 정의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사용자가 자료형을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는 방법, 문법이 사용자 정의 자료형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공하는 문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처음 배운 게 배열이고요. 배열을 쓰면 사용자가 자기만의 자료형을 만들어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예로 보면 지금 캐릭터 3에서 3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되면 3라는 이 변수가 3바이트 크기로 만들어진 변수거든요. 즉 C 언어는 변수를 만들 때 변수가 자료형을 갖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 자료형은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이런 거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수는 어떻게 됐죠? 캐릭터 크기로 3개 만들었으니까 3바이트죠. 그래서 지금 3바이트짜리 변수, 즉 3바이트짜리 자료를 만든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새로운 3바이트짜리 데이터를 만든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배열을 이렇게 쓰면 사용자 정의형을 이용해서 새로운 자료형을 만든 겁니다. 자, 이제 배열을 쭉 배웠는데 배열이 사실 굉장히 쉬운 문법입니다. 제한은 좀 있겠지만 사용하기는 정말 편한 문법이죠. 그냥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서 그것을 원하는 대로 초기화하고 반복문과 제어문을 이용해서 그 배열의 일정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거나 연산하는 게 가능한 게 배열 문법이고요. 이 배열에 많이 사용하는 그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자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문자열을 제대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은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문자열은 말 그대로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기본 그 문법에서는 메모리를 그룹 짓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문자 여러 개를 변수에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열이라는 문법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메모리를 그룹 지을 수 있고 그 그룹 지어진 메모리에 문자들을 하나씩 넣어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자열을 사용할 수가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그 기술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C 언어가 문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언어 문법에서 더블 커테이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문자를 적으면 문자들을 이렇게 나열하면 우리가 이것을 문자열 상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헬로라고 이렇게 적으면 지금 문자가 총 6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기본 문법, 배열이 없다고 치고요. 기본 문법을 사용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의 캐릭터 데이터 타입을 갖고 데이터형을 가지고 데이터 1에서 데이터 6까지 6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각각 하나의 문자를 하나씩 넣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문자의 관리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어, 동일한 데이터 타입, 지금 다 캐릭터로 다 데이터 타입이 동일하잖아요. 자료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 동일한 자료형으로 그룹 짓는 기술인 배열을 배웠으니까 이것을 그 배열을 사용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사용해서 저장해 보면 제가 앞에서 시연에서 문자를 저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자료형이 캐릭터라고 했죠. 왜냐하면 캐릭터가 실제로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사인드 캐릭터인 경우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고 언사인드 캐릭터인 경우에는 0에서 255까지잖아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가 0에서 255번 사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가 결국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문자를 저장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크기는 1바이트고 1바이트를 대변하는 게 캐릭터이기 때문에 C언에서 문자는 캐릭터로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C언어가 바이트라고 하지 않고 캐릭터라고 했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래서 문자를 저장할 땐 당연히 문자를 이제 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지금 배열을 사용할 건데 배열을 어떤 메모리로 그룹 짓느냐면 캐릭터로 그룹 짓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문자를 그룹 짓으니까 문자가 캐릭터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문자열도 캐릭터 배열로 저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는데 C원에서 문자열은 문자열이 끝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문자열 끝에 널 문자라는 것을 하나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자가 하나 더 많이 저장됩니다. 자, 보면 이건 그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피라는 내용을 내가 문자를 저장하고 싶으면 해피는 분명히 5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끝에 0, 널 문자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총 6개의 문자가 필요하고요. 이 6개의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캐릭터 형식으로 데이터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뒤에 5가 아닌 6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상적으로 문자를 저장을 하는 거죠. 즉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헬로라고 하면 총 6개의 문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헬로 뒤에 널 문자 0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장할 때도 6개가 아니라 실제로는 7개를 선언하고 문자를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쓸 때는 눈으로 보이는 거 외에 널 문자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개수가 하나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어너 문자의 상수를 표현해서 이걸 간단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싱글 코테이션을 찍어서 이렇게 문자를 하나씩 대입하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요건 문자 상수를 이용한 거고요. 시어너에서는 문자 열 상수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자 열 상수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직접 초기화를 쓰는데 각각 문자 상수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한 거고요. 지금 밑에 보시는 방법은 문자 열 상수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한 건데 문자열 끝에 널이 자동으로 포함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널 문자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널 문자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해피 외에도 뒤에 0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6개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사실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적은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배열의 문자열을 저장하고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printf를 배웠었는데 표준 출력 함수인 printf를 배웠었는데 뭐 %c, %d 이런 거 많이 썼었죠. 근데 %s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s가 스트링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표준 출력 함수인 printf에서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으면 %s를 쓰는데 아직 우리가 문자를 출력할 수 있는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 배웠었기 때문에 printf 할 때 %s에 대한 예시를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배열을 배웠으니까 저장을 할 수 저장할 수 있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었고요. 6개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피가 5개지만 뒤에 0이 하나 더 들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 변수에는 해피가 다 들어갔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 HAPPY 0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멘트라는 배열을 하나 썼는데 이게 숫자를 안 적었죠. 숫자를 안 적은 이유는 뒤에 직접 표기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문자에 해당하는 개수만큼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C 프로그래밍이 총 백슬래시 제로 그러니까 널 문자까지 합해서 총 15개이기 때문에 여기 멘트 뒤에는 15가 생략된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F로 출력하고 싶을 때는 %s 하고 예, 이렇게 데이터나 멘트를 적어주시면 위에 있는 printf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백슬래시 그러니까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는 해피 널 문자가 들어있으니까 해피가 출력될 거고요. 멘트는 C 프로그래밍 물결 문자 다음에 널 문자가 있으니까 예, C 프로그래밍이라고 찍힐 겁니다. 한번 출력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백슬래시 n이 줄바꿈이기 때문에 예, 해피가 찍히고 줄바꿈하고 C 프로그래밍 하고 줄바꿈하고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면 문자를 뒤에 널 문자, 그 사실 이게 아스키 코드 값으로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 0 쓰시면 됩니다. 이 내가 문자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이 배열 항목에 무조건 끝에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0이 나올 때까지 배열 안에서 항목을 색인을 이렇게 일씩 증가시키면서 0부터 일씩 증가시키면서 그 색인에 들어있는 항목의 값이 0이면 이제 문자열이 끝났다라는 뜻이거든요. 문자열이 끝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0이 나올 때까지 문자의 개수를 계산하면 그게 문자열의 길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계속 해피라는 이 문자를 사용하는데 해피라는 문자를 쓰면 y 뒤에 0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coun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0을 대입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해놓고 데이터 카운트 이렇게 되면 데이터라는 이 배열이 카운트가 지금 0부터 시작하겠죠. 그리고 카운트는 반복문에서 플러스 플러스 걸었기 때문에 카운트가 일씩 증가하니까 데이터 0이 0이 아니냐 데이터 1이 0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데이터의 0번째 있는 것은 h니까 0이 아니겠죠. 그럼 카운트가 일씩 증가해서 a도 아니고 p도 아니고 p도 아니고 y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0이 나왔을 때 그죠? 0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while문이 거짓이 되어서 빠져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빠져나왔을 때 카운트 값이 5가 됩니다. 즉 문자가 5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5개의 길이 보통 이제 프로그램에서 문자의 길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0이 포함되어 있지만 문자의 길이에는 실제 문자의 개수만 원래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문자의 길이가 5가 됩니다. 5가. 즉 문자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내가 어떤 배열의 문자열이 들어있는데 그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배열을 첫 번째 0번 항목부터 일씩 증가하면서 0이 나올 때까지 찾아내면 찾으면서 그 개수 몇 번 찾았는지 몇 번 0이 나올 때까지 몇 개의 문자를 비교했는지 카운트를 확인하면 그게 문자열 길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렇게 쓰는 것들이 문자를 계산할 때마다 계속 쓸 수 있겠죠. 문자의 길이를 계산할 때마다 계속 쓰는데 앞에처럼 그냥 매번 이렇게 코드를 매번 이렇게 사용하기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그 카운트부터 while문 쓰는 이 부분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get string length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get string length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메인 함수에서 이 happy라는 이 문자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지금은 10으로 되어 있죠. 사실 6이면 충분하지만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넉넉하게 데이터 배열을 선언을 했고요. 실제로는 그러면 데이터 변수가 10개의 10바이트 크기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데이터 들어있는 거는 6바이트가 들어있는 거겠죠. HAPPY 그리고 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getStringLength라는 함수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happy라는 값을 받았겠죠. 받아가지고 배열을 이렇게 넘길 때는 이렇게 캐릭터 배열 그대로 쓰시고요. 여기에 숫자 10을 적어 주셔도 되고 안 적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넘어오는 곳에서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는 이 숫자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카운트에 0을 넣고 데이터가 0이 나올 때까지 지금은 앞에서는 not equal 0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제가 첫째 마당 부록에서 설명드렸듯이 복잡한 그 조건 수식 사용하지 말라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0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조건 수식은 이렇게 안 적는 거랑 동일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0이 아닌 것이 참인데 지금 이게
이거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0이 아니면 참이잖아요. 0일 때 거짓이 돼서 나오겠죠. 왜냐면 문자열 끝에 0이 들었으니까 문자열 끝을 만나면 0이 돼서 빠져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y문을 쓰고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 0이 나올 때까지 문자의 개수를 계속 더하겠죠. 그리고 이 y문을 빠져나와서 그 값을 반환하면 그게 문자의 길이가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해피는 5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카운트가 5에서 빠져나왔을 거고요. 5가 반환돼서 데이터 랭스라는 이 변수에는 5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랭스 값을 찍어보면 5가 찍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랭스가 5가 됩니다. 즉 이렇게 C 언어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는 어떤 기능이 반복될 수 있고 많이 사용할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로 이렇게 계속 만드는 연습을 해야지 자신의 C 언어 만드는 그 C 언어 문법을 사용하는 기술을 더 확실하게 자기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코드로 계속 그냥 부분적으로 나열하지 마시고 이 기능은 괜찮다 아니면 이 기능은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문자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배우면 문자의 길이를 구하는 이렇게 구하는 거 0 나올 때까지 구하는구나 하고 그냥 코드 잠깐 만들어보고 그만두는 것보다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재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자꾸 익히셔야지 더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고 C 언어를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시를 든 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예시를 든 거고요. 계속 이렇게 자꾸 코드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자꾸 해보고 해야지 됩니다. 지금 이 예제가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은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이 예제를 치셔서 좀 익숙하게 만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런 것들 아까 데이터 not equal 0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프로그래서 설명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짜증낼 게 아니라 그 부분에 가서 다시 브록에 가서 그 부분들을 읽어보고 이해를 하시고 여기 돌아와서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get string length 이런 함수는 사실 문자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써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기가 만들어 써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 쓰게 되면 너무 C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C어는 내장 함수라고 해서 저런 계열의 함수가 다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str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있는데 이 str로 시작하는 함수는 string.h라는 헤더 파일에 다 제공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자의 길이를 구한다. 우리가 이걸 네이밍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함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함수들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다 외울 수 없고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빨리 C 언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함수 이름이 만들어지는지를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문자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기가 한 번도 보지 않은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은 함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C 언어가 내장 함수들이 어떻게 이름 지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자를 길이면 문자열이니까 스트링이고 길이면 랭스잖아요. 그러면 스트링 랭스라는 용어가 들어가는데 얘들이 str 그러니까 스트링을 str로 줄여 쓰고 랭스를 len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str len이라고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get string length 같은 함수를 만들었었는데 그 함수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 str len이라는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함수를 유추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함수들이 나오면 얘들이 이런 이름을 스트링을 str로 줄여 쓰는구나 랭스를 len으로 줄여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데 함수 이름을 찾을 때 지금처럼 문자를 길이다 그러면 스트링하고 랭스 이렇게 다녀서 어떻게 줄여서 이렇게 자기가 이 strlen이라는 요 함수 이름을 이렇게 추적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도움말을 보시기도 편하고 프로그램을 배우기도 편해집니다. 똑같은데 문자를 복사한다 라는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문자를 복사는 한다는 뜻은 스트링 카피겠죠. 그런데 스트링은 str 약자를 쓰니까 str이 앞에 오고요. 얘들이 카피는 보통 cpi를 씁니다. 그래서 str cpi가 문자를 복사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자의 뒤에다가 문자를 덧붙이는 기능을 string concaten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이 이름 좀 어렵죠? 근데 이건 string은 str이 이렇게 str로 줄여지고요. concatenation은 cat로 보통 줄였습니다. 그래서 str cat 하면 그 문자열 뒤에 다른 문자열을 이렇게 덧붙이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을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줄여서 표현한다는 것을 많이 이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떠올리는 단어랑 그 줄임 표현을 같이 섞어서 자기가 원하는 함수를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연어가 도움말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만 하면 도움말을 쉽게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듯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능을 어느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그런 함수가 다 있습니다. 뭐 특별하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함수가 다 있는데 대부분 그 함수를 찾지 못해서 못 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계속 남한테 이거 뭐야, 이 함수 뭐야, 저 함수 뭐야 이렇게 물어서 사용하게 되면 절대 그 C 언어를 잘 할 수 없고요. 지금처럼 이런 함수들이 나올 때마다 이 함수 이름이 이렇게 구성되었구나, 즉 이런 특성의 함수 네이밍 방식을 사용하는구나를 계속 익히시면 나중에 처음 보는 함수도 자기가 처음 보는 함수가 자기가 원하는 아직 배우지 않은 함수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가진 함수를 쉽게 유치하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str, len 이런 함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함수들이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구성되었는지를 지금 익히시는 게 지금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하나씩 익혀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내장 길이를, 그러니까 문자리 길이를 구하는 내장 함수인 str, len을 사용하는 예시를 코드를 한번 볼 건데요. 앞에 우리가 getLength를 써서 또 동일한 코드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getLength, 내가 만든 getLength라는 getStringLength라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내장 함수인 stringLength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예지 소스를 만들었는데 strlen이라는 stringLength라는 이 함수는 string.h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쓰려면 샵 include 하셔서 string.h를 넣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happy라는 문자를 이렇게 데이터에 들어있으면 길이를 구할 때 아까는 우리가 get string length 함수 썼었잖아요. 그 대신에 strlen을 그대로 쓰시고 이렇게 적으시면 이 함수가 데이터 length라는 이제 다스 5라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찍으면 당연히 이렇게 5라고 나오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string length 같은 함수를 직접 만들어 써도 되지만 이렇게 제공되는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쓸 때는 제공되는 함수를 쓰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C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직접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string length도 만들어 보고 string copy도 만들어 보고 string cat도 만들어 보고 하는 것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공되는 함수를 그냥 쓰는 것보다 한 번씩은 자기가 직접 다 만들어서 써보면 굉장히 프로그램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내장 함수들을 직접 사용하는 것도 좋고 직접 한번 만들어서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장 함수 중에 아까 스트링 랭스를 했고요. 스트링 카피와 스트링 캣에 대해서 좀 보면 스트링 카피와 캣을 쓰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두 개를 이렇게 썼는데 스트링 카피는 말 그대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복사하는 겁니다. 문자를 저장하고 있는 어떤 배열에서 다른 배열로 그 문자를 복사해주는 함수가 스트링 카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우리가 그 함수를 만들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만드는 형식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우리가 값을 대입할 때 어떻게 써요? 이게 데스티네이션이고 소스면 소스가 뒤쪽에 있고 데스티네이션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값을 대입하면 이쪽에서 그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값이 대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복사하는 이렇게 함수를 만들더라도 얘들이 그러면 여기 소스를 쓸 수 있고 여기 소스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들 보면 소스를 뒤쪽에 적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앞으로 대입되는 게 일반적인 대입 형식이기 때문에 함수를 만들 때도 그렇게 보통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 때도 이걸 지켜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일반적인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나만 특별하게 소스가 앞에 있고 데스티네이션 뒤에 있으면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내가 만든 함수 쓸 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적인 형태로 써주는 게 좋고요. 보통 함수들이 만들어지면 데스트가 앞에 있고 소스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값이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인자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앞에 데스티네이션 뒤에 소스 형태로 함수가 구성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스트링 카피는 이 복사할 기존 변수의 이름, 즉 여기에 소스죠. 문자열, 소스 문자열에 대한 그 문자열을 뒤쪽에 적고요. 이 문자열을 복사할 그 데스티네이션 배열 변수를 앞쪽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데이터에 ABC라는 문자열이 들어있겠죠. 데이터이라는 배열에 ABC라는 문자열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가 지금 소스 형태일 거고요. 리절트에 지금 복사하니까 리절트가 데스티네이션을 쓰는데 데스티네이션이 지금 16바이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캐릭터로 16개 하니까 16바이트겠죠. 그래서 리절트에다가 데이터를 복사하겠다라고 하면 스트링 카피니까 얘가 테스트죠. 리절트에다가 데이터가 저장하고 있는 문자열을 복사하겠다라고 하면 리절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ABC라는 문자열이 넓은 문자까지 포함해서 다 복사가 됩니다. 총 4바이트. ABC 뒤에 0이 들어있으니까 총 4바이트만큼 복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캐스트 함수는 문자열 뒤에 다른 문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리절트에 지금 ABC라는 문자열이 들어있으니까 DEF를 뒤에 덧붙이겠다라고 하면 리절트 뒤에 ABC라는 문자열 뒤에 DEF가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이 스트링 cat 함수를 수행하고 나면 리절트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은 A, B, C, D, E, F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데이터를 출력하면 당연히 데이터를 %s로 출력하면 A, B, C가 맞고요. DF는 그냥 출력해달라고 했으니까 DF 썼죠. 이렇게 백슬래시를 중간에 적은 거는 이 더블 커테이션이 printf에서 문자를 표현하는 형식인데 여기 더블 커테이션에 들어와 버리면 이렇게까지가 문자열이 되니까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문자 더블 커테이션을 그대로 출력하기 위해서 백슬래시를 사용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백슬래시 더블 커테이션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표현하는 어떤 키워드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화면에 더블 커테이션을 출력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백슬래시를 양쪽에 적은 거고요. 이렇게 출력하고 그 다음 %s는 이 리절트의 값을 출력하는 거겠죠. 그래서 리절트 값을 출력을 해보면 A, B, C, D, E, F 이렇게 나온 겁니다. 즉 str은 문자를 복사하는 함수고 string cat은 문자열 뒤에 다른 문자열을 이렇게 덧붙이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두 함수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지금 예시를 봤으니까 아실 테니까 우리가 스트링 랭스를 만들었던 거 get 스트링 랭스 함수를 만들어서 strlen을 대신 이제 get string length 함수를 만드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0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스트링 카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나올 때까지 소스에 있는 소스 배열에 있는 내용을 데스티네이션에다가 하나씩 복사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스트링 cat은 먼저 들어온 그 대상, 리절트에 있는 게 문자가 어디 있는지 먼저 계산해서 그 뒤에서부터 소스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복사해서 0이 나올 때까지 복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C 언어 프로그램을 잘 배우고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면 그냥 strcat 카피 이런 함수가 있구나 strcat 이런 함수가 있구나 이렇게 배우고 끝나는 것보다 이 함수를 직접 하나씩 구현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구현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걸 해보시고 잘 못하시면 주변에 친구들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다가 제가 이렇게 구현했는데 맞습니까? 또는 아니면 이렇게 구현했는데 잘 안됩니다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원래 배열을 지금 다 한 건 아니고요. 지금 12장이 다 된 건 아니고 12장이 좀 길어서 제가 이제 2개 또는 3개로 나누어서 지금 강좌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열에서 배열 1차원 배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배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기본 배열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문자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했고요. 또 요 다음 강좌를 이어서 12장을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